안녕하세요. 송집사TV 집사주는 회계사 송재근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부모 자녀 간 차용증 어떻게 써야 세무조사에 안 걸리나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과 공인회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담 및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 상담은 진짜 많이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30대 신혼부부가 상담을 오셨어요. 회계사님, 저희 이번에 집 사려고 하는데 양가 집에서 4억 정도 지원을 해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세금 내는 거 아깝다고 이거 차용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거 괜찮나요? 차용증만 쓰면 되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갚으실 거예요? 아니면 진짜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다시 받을 생각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 증여세 많이 나온다고 일단 차용으로 처리하자고 하셔서요. 유튜브 보면 차용증 쓰면 된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요. 이 순간 저는 딱 알았습니다. 이대로 썼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이건 100% 걸립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주면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을 빌려주는 관계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걸 인정해버리면 너무너무 많은 케이스가 생겨요. 실제로 내가 줬다가 5년 뒤에 다시 갚는다. 아니면 잠깐 빌려줬다가 또 3개월 뒤에 다시 받고, 이렇게 현금 거래가 통장 거래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금정이 오간 건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을 해요. 24년 초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것은 10억, 20억 오른 것도 있는데요. 내가 집을 살 때 돈이 부족해서 부모님한테 돈을 좀 받았다? 그런데 이거를 차용증도 안 썼다? 이거는 바로 증여세 폭탄입니다. 문제는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고객이 가져온 차용증에는 3가지 유의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차용일자가 안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변제 기한이 10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자를 4.6%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양식도 인터넷에서 대충 만든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차용증은 인정돼도 문제, 인정 안 돼도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드렸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차용일자가 없었어요. 언제 돈을 빌려줬는지 차용증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차용과 관련된 예규들을 보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차용증을 급조해요. 차용은 4년 전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장이 보면 인주가 안 말랐어요. 이거를 세무서 조사관이 어떻게 인정을 해줍니까? 급조한 차용증인지 뻔히 보이는데 최소한 돈을 빌린 그 시점, 증빙은 만들어 주셔야죠. 차용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했다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통상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무법인 공증이에요. 두 번째는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보내는 거, 세 번째는 등기소 확정일자입니다. 첫 번째 법무법인 공증은 사서 인증으로 받으면 좀 싸요. 근데 사서 인증도 1억일 때는 수수료가 16만원, 2억일 때는 수수료가 31만원, 3억 2,600 이상이면 수수료가 최대 상한 50만원입니다. 생각보다 비싸요. 우리가 차용을 할 때 걱정돼서 공증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돈을 안 갚으면 내가 이 차용증을 가지고 압류를 걸 거야, 경매를 넣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단지 세무서에 우리가 이때 차용증을 작성한 게 맞습니다 하고 날짜를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것 치고는 공증 비용은 좀 비쌉니다.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방식은 3번 등기소 확정일자예요. 등기소 확정일자는 600원이면 되거든요. 예전에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고 저희 동사무소 가면 거기 도장 찍어 줬잖아요. 확정일자.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쓴 차용증을 가지고 등기소 가면 거기 도장을 찍어줍니다. 거기에 그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실제 돈을 빌렸는데 아직 차용증을 안 만들었다, 혹은 아직 세무조사 전이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 날짜로 차용증 만드셔서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 왔을 때 날짜를 들이밀 수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두 번째는 변제기한입니다. 변제기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적어두시면 대부분 세무서에서 부인당합니다. 사회통념상 차용증의 변제기한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남한테 빌려줬을 때 너 이거 30년 동안 나눠 갚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남들이랑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변제기한은 3년, 최대 5년을 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설령 그 시점에 돈을 못 갚아서 다시 재연장하더라도 변제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시면 애초에 세무서에서 부인당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을 4.6%로 했는데 그게 세법상 법정 이자율이긴 해요. 어디 유튜브 같은 데서 알아보신 거죠. 그런데 2억을 4.6%로 빌리면 연 이자가 920만 원입니다. 매월 76만 6천 원이에요. 이자가 부담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이자는 부모님의 이자 소득이 됩니다. 부모님은 이자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채거든요.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걸 사채라고 하는데 이 사채는 최저세율이 27.5%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서 이자를 꼬박꼬박 줘서 이걸 세무서에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해줬어요. 그래도 이자소득세는 내셔야 되는데 안 내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원천징수 세율과 혹시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되시거든요. 최대 50% 이상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이자를 받기보다는 원금 분할 상환으로 많이 처리를 해요. 3년 동안 매월 100만원, 200만원씩 원금을 분할 상환하고 3년이나 5년, 그때 만기 시에 나머지를 일시 상환한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서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들어요. 회계사님, 이거 실 때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그렇게 했다고 하고 제가 서명하면 되지 않나요? 이자는 나중에 한 번에 주기로 했다고 그냥 말하면 되지 않나요? 이거 실제 돈 제가 갚을 건데요? 이렇게 세무조사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조사는 말이 아니라 증빙 싸움이에요. 제가 상담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세무서 조사관이 이 조사를 자기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걸 텐데, 그 조사관이 상사한테 보고할 때, 제가 들어봤는데요, 나중에 이자 한 번에 갚기로 했답니다. 차용증은 따로 안 썼는데 차용인 것 같아요 라고 보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혼나겠죠. 세무서 내부 감사에 걸릴 수도 있고요. 최소한 조사관이 보고할 수 있게 증빙 자료는 제대로 만들어 둬야 차용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자녀가 벌컥 집을 계약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부모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금액 1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안 걸리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실제로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거는 반드시 징역 추징됩니다. 특히 자녀가 30대라면, 소득이 높지 않다면 그 경우는 반드시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금 추적 조사는 통상 바로 나오진 않아요. 몇 년 뒤에 나오거든요. 그때 이 만들어둔 자료가 없으면 그거는 징역으로 추징당해서 가산세까지 내게 됩니다. 자녀가 지금 공부 중이에요. 석사, 박사 공부 중인데 자녀 명의로 집을 샀어요. 근데 자녀가 나중에 2억, 3억을 갚겠다고 차용증을 쓴 거예요. 자녀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차용증을 쓰면 인정이 안 되겠죠. 그리고 차용증을 썼는데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없어요. 이자도 없고 원금도 없어요. 그냥 차용증만 쓰고 만기도 10년 뒤에요. 이런 경우도 조사 나오면 징역을 봅니다. 반대로 차용증을 썼을 때 제대로 공증이나 확정일자 날짜를 받아두고 원금이나 이자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해두고 현실적으로 그 집을 3년 뒤에 팔아서 처분하겠다. 혹은 2년이나 4년 뒤에 전세금을 증액해서 그 보증금으로 상환하겠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만들어두면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와도 충분히 소명할 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해보면 차용증을 막 인터넷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별별 형태를 다 보게 되는데요.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금전차용 계약서를 제일 추천 많이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댓글에 차용증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딱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차용이 꼭 필요하지 않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증여세 조금 내고 증여하세요. 그게 성실납세하는 길이고 세무조사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용이 꼭 필요하다면 차용증은 반드시 쓰시고 날짜까지 확실하게 박아두세요. 세 번째, 원금, 이자 상환 기록을 계좌이체로 명확하게 남겨야 나중에 세무조사 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가족 간 거래를 더 의심합니다. 하지만 준비만 제대로 해두면 차용증도 내 부족한 자금을 메우는 아주 효과적인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세무집사 송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